높고 낮은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삭막한 도시. No, it's there. See, that one doesn't look so tall. Yeah, that the See? same height, right? 하지만 이들 두 청춘 남녀처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도시는 아름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Maybe they should buy it. 저는 중국에 사천 왔어요. 사천에서 사천에서 왔어요. 왔어요. 이름 저는 은미입니다. 저는 친구가 여기 대전 사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가 안 해봤다 그래서 한번 같이 와봤어요. 처음 온 거예요? 네. 열쇠 안 가져왔나? 열쇠요? 열쇠? 아 저기 네. 아 저희 커플 아니에요. 아, 친구, 친구예요. 친한 친구. 네, 학교 친구예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곳. 대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을 하늘공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하늘공원. 하늘공원 발 아래 자리한 마을을 흔히들 대동산 1번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바람을 타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가파른 산동네. 하지만 허름한 담벼락에서 피어오르는 연꽃처럼 지난 2007년부터 이곳 산동네에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건물들만큼이나 가난하고 남루한 산동네 살림살이지만 서로 의지해가며 이웃사촌으로 살아가는 대동 산 1번지. 재개발의 위협에서 벗어나 희망을 찾아가는 사람들. 낡은 담벼락 위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이들에게서 삭막하기만 한 도시의 희망을 찾아봅니다. 이곳 대동사회복지사들은 거의 매일같이 산동네를 둘러봅니다. 할머니 어제 집에 갔었는데 안 계시더라고. 어제 저녁에는 어디 가셔요? 오늘은 장승미 복지사가 저녁에. 나섰습니다. 아유 오늘 고물 많이 주셨네. 오늘도 저기 가세요? 네. 고물상에? 네. 이거 팔으러? 네. 요것만 가지고 가세요? 방울이 할머니의 하루 일과는 고물 수집하기. 어제 저녁에는 어떻게 식사 어떻게 하셨어? 왜? 혼자 생활하는 방울이 할머니는 종종 식사를 거르고 있습니다. 나도 여기 잡고 그래요? 할머니 어제 감자 들으려고 감자 쪄갖고 갔었는데 안 계셔갖고 그냥 갖고 왔네. 그래가 있어요. 아니 집 안 되지 할머니. 어제 거라 상했지. 냉장고다가 안 넣어. 못 넣어놨지. 아유 오늘 점심 식사하러 오실 거죠? 복지관 급식소에서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오셔야지 식사하셔야지. 할머니 결혼 안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안 해서 한 번도 안 했어.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 안 보냈어.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난 방울이 할머니는 6.25 전쟁 직후 부모님과 함께 이곳 대동 산 1번지 달동네로 이주해와 내내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싫어? 남자고 살아봐야 남자로 좋아이죠. 남자고 안 살아봤는데 남자로 싫어이죠. 아 그래요? 남자들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 할머니 저기 잘 주무셔야지. 무서워서 어떻게 아유 저렇게? 괜찮아. 끝만 괜찮아. 할머니 근데 좋은 남자들도 많잖아요. 한동안 목에 방울을 달고 골목길을 누비고 다녀 방울이 할머니로 불리고 있는 박기련 할머니. 비록 남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할머니에게도 꽃 같은 청춘이 있었습니다. 거 아니야? 할머니 그러면 몇 살 때 시집을 가시려고 그랬어요? 내가 시집에서 가려고 아니 누가 그랬다며. 동네에 예. 오니까 시집 가라고 했다며. 15살 때? 가라고 어렸을 그랬는데 때네. 우리 어머니가 안 보냈어. 그럼 그때 이후로는 시집 가라 소리 안 하셔? 안 해. 어... 여기까지 할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집에 가서 75? 그래서 아픈 데는 없어요. 야, 75살 때까지 혼자 사셨어? 예. 그래서 남자만 없어도 싫어요. 할머니,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나이도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먹어야지 그냥. 재밌는 것도 좀 즐기시고 우리 복지관에서 나들이 간다고 하면 좀 같이도 가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 우리는 늙어도 그런 데도 안 가. 그러니까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옛날에는 나이가 들수록 몸이 성치 않아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방울이 할머니. 할머니 나이 75.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단한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장승미 복지사는 할머니의 아픈 세월들을 풀어주고 귀담아 들어줍니다. 할머니 우리 노래 교실도 하는데 노래 교실도 한번 와보실래요? 어디? 우리 복지관에서 재밌어요. 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노래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할머니 노래 뭐 좋아하셔? 무슨 노래 좋아하셔? 다 좋아요. 아 그래도 왜 흥얼흥얼 하시면서 다니실 때 무슨 노래? 고양이 그려라. 고향이 그리워도는 할머니가 힘들 때마다 불렀던 노래입니다. 한번 불러보셔. 할머니 그 다니시면서 막 고양이 그리워도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앨범 먹이 줘도 안 돼. 아유. 이제 그 좋아하던 노래마저 힘에 부치는 할머니. 고양이 그리워도 가는 신세 알먹이 줘도. 비록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할머니의 고향은 평생 살아온 이곳 대동 산 1번지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노래 가사처럼 그리워도 갈 수 없는 할머니의 진짜 고향은 마음속 고향.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꽃 같은 이팔 청춘의 시절일 것입니다. 아니. 재밌네. 일 끝나려니까 재밌네. 난 할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할머니에게 행복은 할머니가 무엇일까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사시는 동안 재밌게 사셔야지. 이거 어디다 갖다 놓을까요? 어디? 방울이 할머니 집 앞은 거기다가 온갖 놓으면 돼? 폐품들로 가득합니다. 할머니가 매일매일 골목길을 누비며 모아놓은 것들입니다. 놔야 돼? 누가 할머니 걸 가지고 가? 응? 할머니 매일매일 복지관 할머니는 가서 하루 종일 식사 골목길을 드세요. 누비며 손수레 가득 폐품을 모아 고물상에 넘기면 1, 2천 원을 받습니다. 그 돈으로 할머니가 좋아하는 단팥빵 한두 개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대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산동네 맨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지관 급식소에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살림살이가 어려운 달동네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무료 급식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500원을 내면 식사를 할 수 있어 이곳 산동네 어르신들뿐 아니라 이웃 동네 분들도 찾아옵니다. 방울이 할머니도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아까 안 가져왔어? 뜨거워 이렇게. 사람들 많은 곳을 꺼려하는 할머니. 거의 매일같이 찾아오는 급식소지만 언제나 낯설기만 한 곳이 또한 사람 많은 급식소입니다. 할머니가 식판을 들고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할머니 저기 식당에 가서 드세요. 자기가 조금 저기 저기 뭐랄까 그게 저기 몸이 조금 불편하시고 조금 청결을 하지 못한다는 그 기분에 거기서 드시는 거예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방울이 할머니. 그 만족에는 대동 산 1번지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남루하기 짝이 없던 대동 산 1번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7년 허름한 담벼락에 조형물과 그림이 새겨지면서부터였습니다. 산동네 노인들 대부분이 방울이 할머니처럼 고물을 수집해 이곳 대동 고물상을 찾아옵니다.
이곳 고물상에서는 헌옷에서부터 쇠붙이, 폐지, 플라스틱, 깡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폐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폐품은 그 종류에 따라 가격도 다르게 매겨집니다. 저기 또 온다 빨리 찍어. 1,800원. 2,300원. 2,300원이래요. 짜요. 3,000원도 안 돼요. 아니 근데 며칠 주웠는데 2,300원이야. 하루 주워 가져왔을 텐데. 할머니는 2,300원밖에 받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모양입니다. 한 술에 가득 폐품을 싣고 들어서는 할머니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5,700원이요. 고물상에서 가장 비싸게 취급하는 것은 구리, 값싼 것은 깡통입니다. 네, 57kg. 요새는 이제 올라서 손수레에 가득 싣고 온 할머니의 고물값은 5,700원. 이거 뭐 하실 거예요, 할머니? 아유, 교회 현금 내고 푼돈 쓰고 그래요. 아, 이 돈 가지고 또 헌금도 내셔? 예. 아이고. 일요일마당 1,000원. 아이고, 좋은 일 하시네. 이거 이렇게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헌금도 내셔? 예, 교회 다니니까. 그 헌금 1,000원이 진짜 하느님이 귀하게 쓰시겠다. 예, 그렇게 축복 많이 줘요. 네, 축복을 많이 주셔요. 네. 저 수고들 하세요. 예. 아이고 나 수정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떨지 마 사장님 떨으면 안 되지. 안 떨을 수가 없지. 수정증이 있는데 어떻게 안 떨어. 약을 좀 잡사. 돈 먹고 있지 말고. 약 먹고 난게 그래요. 좀 난게. 그 저기 얼마 하셨어요, 이거? 사장님 이게 7,300원이요. 종이 많이 가져오셨는데. 예. 예. 그렇게 그래요. 그거라도 싣고 왔던 게 그렇지. 조금 가져오면 뭐 1,000원 아니면 2,000원. 여기 얼마나 동안 알고 지내시는 거예요? 이제 뭐 한 달 조금 더 됐어요. 저 그냥 차로 한 차씩 모아서 저 고물상에다 내다가 넘집에다 이거 갖다 놓으니까 싫어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모으는 대로 그냥 갖다 사장님한테 파는 게요. 이게 조금씩 그냥. 예, 그냥 한 그릇만 되면 갖다 팔고. 예. 그래도 많이 가져오셨군요. 예. 많이 가져준 거죠. 그 이런 걸로 싣고 오는 예산하면 한 70kg 넘으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뭐 하실 거예요? 이거요? 손자들 이제 통장에다 넣어. 손자 통장에다. 네? 손자 우리 손자. 네. 손자 학비 좀 보태주려고 그 통장에다 이제 넣었는데 한 400만 원 모아놨어요. 어이구. 그거 해서. 예. 400만 원씩이요? 예. 몇년 하시고? 이제 1년도 못 했지 뭐. 할아버지는 손자들을 위해 밤에도 일을 한답니다. 잘 예. 보는 거예요. 이것만 거의 종사하다가 이제 2달 됐어요. 경비 들어간 지가. 이제 경비 쓰면서 이제 전화기로 좀 죽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하고.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8이요. 60년. 운동은 많이 해요. 이렇게 그냥 걸어다니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걸으시네. 아이, 걷는 거는 지장이 없어요. 고물상 인생 50년. 걷는 건 할아버지는 결혼하고부터 줄곧 고물상 일을 해왔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다리가 성치 않은 것은 오랫동안 힘겨운 고물상 일을 해오면서 얻은 병입니다. 내가 이제 구패 피기를 많이 해야 한 1,000번은 해, 1,000번. 헬프표를 1,000번씩이나 하세요? 에이, 그것도 간단하지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 그때 팔 구패 피기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할아버지의 팔굽혀펴기는 엎드려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잔돈 받고. 거기 힘든 고물상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은 막내 아들 덕분입니다. 저기 마을 공부에서 잔돈 받고다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예, 하루 얼마 안 나가요. 한 30만 원, 40만 원, 뭐 좀 많이 하면 50만 원. 수전증까지 있는 고물상 할아버지는 그나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틈틈이 운동을 합니다. 그걸 한 1,000번씩은 해요. 건강과 용돈벌이를 위해 골목길을 돌며 몇 푼 안 되는 폐품을 수집하고 있는 산동네 노인들처럼
고물상 할아버지 역시 몸이 성치 않음에도 건강 유지를 위해 일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수술해가지고 아랫다리는 그냥 바싹 말랐어. 근데 우때는 하도 운동을 해서 우때는 단단하게. 고물상으로 들어온 폐품 중에는 도시 사람들이 함부로 쓰고 버린 쓸만한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할아버지의 더위를 식혀주는 선풍기도 그중 하나입니다. 있을 건 다 있어요. 아이, 청소를 못해서 그렇지 뭐. 그렇지요, 시원하게. 이것도 고물로 온 건가요? 아이, 다 고물이죠. 근데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아이, 이런 거 도는 것도 많이 들어와. 이 멀쩡한 카세트 라디오도 고물로 들어온 것입니다. 비록 고물상을 운영하는 할아버지지만 하루 2~3천 원 벌이를 위해 비좁은 골목길을 헤매고 다니는 산동네 노인들을 생각하면 멀쩡한 물건들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물입니다. 함께 하시죠. 그 할아버지 여기 늘 이렇게 앉아서 계시면 라디오가 친구겠어요. 가장 빠르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Song for You. 지금 당장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바로 신청하세요.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우리야 뭐 옛날 트로트지 뭐. 고물상이 한가할 때 종종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합니다. 0961번님께서요. 트로트 뭐 좋아하세요? 아, 트로트 뭐 손마을 선생님 뭐 그런 거지 뭐. 선마을 선생님? 아, 들어. 내친 김에 노래 한 곡 뽑아냅니다. 피고 지는 섬마을에 절세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팔순을 앞두고 있는 장송섭 할아버지. 몸은 생각처럼 말을 듣지 않지만 할아버지의 노랫가락은 여전합니다.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고물상에서 받은 얼마간의 푼돈을 통해 희망의 끈을 이어나가는 대동 산 1번지 사람들. 장송섭 할아버지의 고물상은 산동네 사람들에게 또 다른 희망 제작소이기도 합니다. 대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주민 공동 작업장입니다. 집계를 조립하고 있는 이곳은 주민 공동 작업장 중에 하나인 노인 일자리 사업장. 노인 일자리 사업장은 일손을 놓고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우울한 산동네에 큰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아, 손이 달달달 떨리네. 사진 찍은 게. 사진 찍은 게. 반복되는 고된 노동이지만 할머니들의 웃음소리에 여유가 묻어나옵니다. 이게요. 그전에는 이게 저 찌개가 틀렸었거든요. 이게 가두는 이 찌개가 틀렸는데 그거는 망치로 때렸어요. 껴갖고 쇠를. 근데 지금은 이게 또 새로 나와갖고 이 찌개가 새로 나와갖고 망치로 안 때리고 손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데다가 자기 의향대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 한번 보여줘 보세요. 어디야 설명 좀 해. 반복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손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잘라서 여기다 넣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할머니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나무로 잘라 여기를 각기 먹을 조그마한 걸 잘라갖고 테이프로 이렇게 손에다 해서 붙여갖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다 자기 기술대로 맹글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틀려요 이게. 얼굴도 보여줘야지. 네, 아니, 근데 그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하면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요 바닥에다 하는 양반 있고 여기다 하는 양반 있고 다 나름대로 만들어요. 이거 몇 년 하셨어요? 저는 한 3년 했어요. 이거 한 봉지 이거 하면은 얼마인가 어떤 봉지? 이게 502개를 달아서 이 푸대에 넣어서 달아가지고 1,000원이요. 이게 하루에 4,000원 벌이 하는 거예요. 이거 4개밖에 못 해요. 이게 수출을 하는 거래요. 우리나라에서는 호박 넣고 올라갈 때 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줄을 띄고서 거기다 이렇게 찝어주는 거고, 요 나름대로 찝어주는 거고, 외국에는 이제 수출을 하는가 봐요, 공장에서. 근데 나는 공장을 안 가봐서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이것만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가 하는 건 이거 하루에 9시에 시작해서 2시에 끝나거든요. 반나절 내내 앉아서 4,000원 벌이. 도시 사람들의 커피 한 잔 값에 불과합니다. 그 4,000원 어디에 쓰세요? 어디 있어요? 손자들하고 과자도 사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병원에도 가고 그러죠, 뭐. 우리는 여기 오면 즐거워요. 예, 이렇게 그냥 엄마들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내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어려요. 내가 제일 어려서 그냥 여 형님들 하는 대로 하고 형님들 하자는 대로 하고 내가 그냥 애교 부리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재밌게 하루 남기는 거예요. 우리 장난감이에요. 돈 많이 벌으면 좋지만 누가 우리 이제 나이 먹어서 누가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부업이라도 해서 병원 가고 싶으면 병원 가고 애들 오면 과자도 사주고 그거 재미죠 뭐. 이걸 제 스타킹 있죠? 제 스타킹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해가지고는 찍으니까 안 아픈 거야, 손이. 스타킹을 쓰셨어요? 이 스타킹 이제 떨어지는 거 이렇게 뱅뱅뱅 돌려서 꾸며가지고 이제 여기다 넣어요. 응. 넣어가지고는 그냥 하니까 이게 찍히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두드리면은 이게 물려요. 이렇게 두드리면 이게 자꾸 찝히니까 이게 장갑이 떨어지는 거야. 장갑이 떨어져서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 이렇게 붙이니까 민들민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집혀서 이렇게 추적게 이렇게 당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관을 통해 한 달에 10만 원의 월급을 따로 지급받고 있긴 하지만 하루 반나절 종일토록 앉아서 4,000원 벌이에 만족하고 있는 할머니들. 할머니들의 작업장에서 대동 산 1번지의 또 다른 희망을 엿보게 됩니다. 대동 산 1번지는 대전의 대표적인 취약계층 주거지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전체 주민의 50%가 넘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 이영애 할머니는 공공근로 대상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도 돈을 들이 살거든요. 근데 3년을 신청을 해도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일 다녔어요. 늘 나이 먹어서도 이제 나이 84이나 먹었으니까 일을 못한다 했더니 올해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달 했는가 봐요. 2달 했어요. 공공근로? 네. 예. 이제 공공근로 조금 하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운동 삼아 좋지. 돈도 버니 좋고 운동도 좋고. 집에 있으면 그만히 앉았잖아요. 다니면서 활동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공근로 하면 좋죠. 꽤 들어서 지금 늙게 그러니까 노인네들 그냥 돈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라도 시키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죠. 대동복지관의 장승미 복지사. 이번에는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살피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도시락 오잖아요. 그거 식사 잘 하세요? 아 그럼 뭐 그거 갖고 낮에도 내가 어디 근데 오늘 아침에 발이 조금 적어 그래서 그거 저 도시락 어저께 먹고서 조금 남았던 거 넣어서 그래서 밥 먹고 일 갔구만. 좀 아까 도시락 왔던데. 할아버지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배달되고 있는 도시락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도시락 왔는데 이거는 내일 건가 보다. 토요일 날 도시락이 안 와. 금요일 날 두 개가. 저기
할아버지. 비가 어디서 새요? 오래된 집이다 보니 지붕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서 주로 많이 새고. 다음 주에 비 장 맞으면 어떻게 지내시려고? 그래만 요새 떨어. 이만호 할아버지는 내내 지붕이 걱정이십니다. 점심에 꼭 드셔야 돼요. 오래 놔두면 안 돼요. 오늘 바나나도 왔네. 바나나 매일 와요. 바나나 매일 와요.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점심마다 배달돼 오고 있는 할아버지의 도시락입니다. 도시락 케이스가 올해 나이 97. 100세를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는 틀니 때문에 여간 고생이 아닙니다. 아 오늘 볶음밥이구나. 그래서 반찬이 많이 없구나. 바나나 국? 유부 된장국. 틀리를 했는데 틀리가 말을 안 들어서 밥을 못 집어. 그러니까 이제 넣어서 이것도 안 넘어가니까 가위를 다 잘라서 그냥 죽이 돼요. 그 죽은 소리만 잘 잡. 왜 나이를 이렇게 속여서 결혼하셨어요? 왜? 할아버지 인물도 아주 잘생기고 좋은데. 옛날에요? 예. 제가요 외정 때 외정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부모가 저 8살 먹어서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말이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걔 죽으려고 그 강의를 거기 말하자면 이게 뚝매기를 한 수리조합인데 나를 때 타고 건너다니는 거거든요. 시집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서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추니까 못 들어갔더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던 이만호 할아버지. 100세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도 그 힘들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고향은 이북입니다. 6.25 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넘어와 대동 산 1번지에 정착해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네, 사랑해요. 늙음하게 서로 싸우지 않고 그냥 저것이 한번 안아봐 주세요. 아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공공근로에 나서는 할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할아버지. 한창 젊은 시절, 비록 5살이나 나이를 속이고 결혼한 할아버지지만 100세를 앞두고 있어도 할머니에 대한 사랑은 여전합니다. 노부부의 변치 않는 사랑은 고달픈 산동네에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6년 전까지만 해도 대동 산 1번지는 폐가가 많았고 골목마다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끔한 골목. 흉물스럽기만 했던 폐가가 있던 자리에는 꽃과 조형물이 들어섰고 꽃밭이며 텃밭이 생겨났습니다. 그러고 맛있어. 이게 다 뜯어서 나눠 먹어요? 네. 아이고 이걸 혼자 어떻게 다 먹어요? 그만. 너네 혼자 사는데 혼자 다 어떻게 먹어요? 나 혼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못 먹지. 이렇게 하루 저녁 자면 또 벌고 또 벌고. 결혼하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그럼 결혼하고 아들 둘 낳아가지고 다 50이 넘었지. 그럼 이 동네에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60년 살았다니까. 60년? 네. 저봐 저 가지 열었지. 가지. 이 집에서만? 이 집에서 이거 고쳤어 한번 학구방집인데요. 부엌에 방 한 칸, 고쳐서 학구방. 판자떼기로 겨우 비가림만 하고 살았던 학구방집에 비하면 건강은 뭐예요? 지금은 문패까지 붙어있는 번듯한 집입니다. 건강. 복지관에서 해준 게 이게 저기고 번지 쓰고 이거는. 복지관에서 다 해준 거예요? 응 이거 그래 건강하다고 해준 게. 복이 많은가? 예.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던 학구방집 시절을 떠올리면 지질이 복도 없는 세월을 살아온 할머니입니다. 이렇게 해서 갖다 넣어놓고 이제 끓여 먹으면 이제. 연세가 그럼 올해 몇이요? 78, 7이네 참. 7. 친구분은? 똑같아 동갑이요 소띠. 그게 잘 통하는만. 네, 박가 미랑박가. 여기는 박봉례. 네. 여기는 박월순. 박월순. 박월순? 뭔 이름 저 호두개 올린 걸 그냥 부르는 박정유. 그냥 월순이가 낫네.
월순이가 나요? 예, 박월순이. 월순이가 나요? 네. 그 생일이면 우리 엄마가 못하게 하잖아. 저기 살아 동강국민학교 뒤에. 그런데 날마다 일이 출근해서. 그 영감님들이 왜 둘 다 안 계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었어. 어제 죽고 오늘 죽고 다 죽었어. 영감님. 아니 혼자 사신다길래. 아니 오늘은 문처만 우리 신부님만 한바탕 웃어가며 말은 그렇게 했지만 두 영감님 모두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할머니들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그 정이 많이 있네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들 다 저기 하고. 맞아요. 여기 네. 정이 많이 있어. 벗어나지 못한 가난만큼이나 정 또한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달동네를 쉽게 떠나지 못한 것도 그놈의 정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이 동네 살 때 좀 기억에 남는 일 없이요? 기억에 남는 일 뭐가 있을까? 많지. 어떤 우리 저 일이? 젊어서는 친목계하고 왔다 갔다 하고 기억 많이 재밌게 남지. 살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못 떠나고 살지. 옛날에 여기 언덕길이라 올라오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눈 힘들어요. 이거 방아도로 이거 남에서 조금 낫지. 여기 이제 올라온 예전에는 차 한 대 올라갈 수 없었던 비탈길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식수가 없어 산 너머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다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목적다리. 거기 철거하는 바람에 철거하는 바람에 올라왔대. 여기가 산동네잖아. 그 전부터 여기가 산일본지 아주 유명한데 다 이사가고 매도 없어요. 엄청 사람 올라왔지. 사는 게. 아 어디서 철거가 돼서 오셨대요? 어? 어디서 철거해서 온 거예요? 그 저기 목적다리 있는 그 한꺼방 지었을 때 철거해서 다 이리 보낸 사람들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조금 살다 나이 먹은 간다는 사람 게. 다 이사가고 젊은 사람도 다 이사가고 없어. 다 비었어 지금. 본투배 해놓고 늙은이들만. 목척다리에서 쫓겨와 이곳 대동산 1번지에 맨 처음 정착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떠났습니다. 그때는 신랑 아니야. 용케 이사를 갔거나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큰아들이 이름이 나거녀. 나거녀 마 가서 1년만 살고 내려가. 그러더니 안 쑥다 했지 내가. 저 죽어야 내려가고 나 죽어야 내려가네. 여기서 죽었어 영감. 너무 많이 먹고 상추를 속이 영리하네. 그럼 어떡하지? 고생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진저리가 납니다. 지금은 좋게 꾸며져 그럭저럭 살만한 달동네지만 식수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그 시절의 고생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삭막한 달동네가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은 담벼락에 화사한 그림들이 새겨질 무렵부터였습니다. 2007년 벽화가 산동네 곳곳에 새겨지고 무지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달동네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투기꾼이 판치는 뉴타운 따위의 재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무지개 프로젝트 1년 후 허름한 벽들은 그림판으로 버려진 땅은 공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렇게 변화 속에서 옛 정취를 살린 대동 산 1번지 골목길을 따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약간 뭔가 예술 같은 느낌도 나고 지저분한 거 그림 그리기 되게 좋은 것 같고. 지저분한 게 많이 들어가더라. 네. 여기 뭐 사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그냥 노인네들 다 이렇게 모아서 그냥 한 집같이 사는 게 그게 좋죠. 진짜 한 가족으로 그냥. 한 가족 같이 사는 게 그게 좋지. 딱 아파트는 그게 안 돼요. 네,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아파트는 못 살아.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진짜 나는 아파트 가서 못 살아. 인천 어디서 왔어요? 부평. 인천 부평에서. 네. 그냥 일 하다가 그만두고 정리 좀 할까 해갖고 내일로 여행 온 거거든요. 전국 여행으로. 처음으로 그냥 대전으로 해갖고 순환하려고 이제 대전으로 맨 처음 온 건데 괜찮아요. 재밌네요 여기. 여기 주변 하늘공원 이런 거 유명하길래 와봤는데 이런 길 같은 거 이쁘길래 들려가지고 사진 찍으러 들어왔어요. 비록 가난한 삶의 흔적들이긴 하지만 6, 7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정겨운 골목길. 찍으러 들어와가지고. 아무래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는 낯선 풍경들입니다. 어때요? 보니까 너무 좋네. 여기서 살고 싶네 진짜. 여기서 살고 싶다 진짜. 미로처럼 이어진 골목길. 그 좁다란 골목길을 따라가다 보면 멀리
도시가 내려다 보입니다. 아 목말라 죽겠다. 할머니 여기 목말라서 그런데 뭐 마실 거 같은 거 파는 데 여기 골목집도 있어요. 아 여기 한쪽에? 여기 집밖에 없는데? 네? 집밖에 없던데? 아니요, 있어요. 그 안에 집 들어가시면 안이에요? 있거든요. 아 예. 네. 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들어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길과 길 사이로 고만고만한 집들이 늘어서 있는 골목길을 돌다 보면 그 흔하디 흔한 슈퍼마켓 하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슈퍼예요? 여기는 도마도 열고 고추도 그냥 열고. 가정집을 켜놓으셨네요? 네, 가정집인데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 우와 진짜 신기해. 대한민국에 이런 슈퍼마켓이 또 있을까요? 맥주도 팔아. 비좁은 공간 속에 하나둘씩 슈퍼마켓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네? 예, 거기 들어가시면. 여기는 시장 뭐예요? 안에. 여기는 뭐 하는데요? 예? 여기서 뭐 먹는데요? 거기는 이제 아저씨들 음수 잡수고 젊은 여행객들은 모든 것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크잖아요, 그리고 안에 쑥 들어오시니까. 예. 팔 거 다 파네요 그리고. 예. 아 이거 솔직히 좀 오래된 거 파고 그럴 줄 아셨는데. 그러실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새 거야. 다 새 거네. 비좁은 가게방의 구조가 산동네의 골목길을 닮아 있습니다. 애들, 꼬마들. 생필품도 다 파네요. 예. 근데 다른 건 좀 뒤쳐져도 이건 안 뒤쳐져. 그건 안 그러고? 따라오고 있어. 영화 포스터까지 걸어놓은 달동네 슈퍼마켓. 젊은 여행객들 말대로 갖출 건 다 갖춰놓았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달동네 사람들이 이용해오고 있는 구멍가게, 골목 슈퍼. 낡은 것을 허물어버리는 뉴타운식 개발이 진행됐다면 달동네 사람들의 소박한 삶이 묻어있는 이 골목 슈퍼는 소리 소문도 없이 뜯겨져 나갔을 것입니다. 대동 산 1번지 사람들이 등짐처럼 지고 살았던 마을 뒷산에 오르면 대전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이 실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산동네 사람들에게 있어 이곳은 그저 고단한 산꼭대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늘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대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오는 여행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여기 와서 이제 17년 차 이제 이 복지관에서 지역 복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폐가도 많고 또 골목도 정비가 안 되고 또 이런 아주 이제 물론 복지 인프라, 교육, 환경 인프라 뭐든지 다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하나씩 좀 꾸며가고 또 만들고 세우고 이런 작업을 해온 겁니다. 근데 대동의 하늘공원이 제일 유명해졌고요. 첫째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저쪽으로 가면 개나리 아파트 뒤쪽에 가면 연해바위라고 있습니다. 그 연해바위도 이제 저희가 무지개 프로젝트로 만든 건데 옛날 6.25 이후에 피난민촌이었을 때 그 지역 어르신들이 사실 7평, 5평 되는 데서 3대가 살아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이렇게 자녀들까지 살면 3대가 사는데 그러면 어른들 방이 있고 자식들은 엄마, 아버지 같이 자야 되니까 이 사실 부부 관계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옛날 어르신들 말씀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많이 부부 관계라든지 연애들 많이 했다고 해서 일명 연애바입니다. 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춘 남녀들이 데이트로 오면 여기서 저녁 노을 석양 지는 걸 보고 또 연애바위 가서 또 서로 약속도 하고 이야기들 나누고 갑니다. 산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한 사랑을 나눴던 연해바위. 언제부턴가 이곳 연해바위 주변에 사랑의 증표, 열 수 없는 자물쇠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공간, 대동 하늘공원 연애바위는 청춘 남녀들이 공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늘공원 발 아래로 슬레이트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대동 산 1번지. 비탈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고물상처럼 온갖 잡동사니들이 널려있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잡동산이라고는 하지만 이 집 주인에게는 모두가 쓸만한 물건들입니다. 집주인 김대현 씨. 저거 이제 또 저 안에 건축 쪽 그 목조 건축도 좀 배운 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소소하게 이런 부속 같은 거 가지고 와서 고쳐주시고 그럼 뭐 이렇게 주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되는 대로 이제 닥치는 대로 다 이것저것 하니까 뭐 주로 이제 이쪽에는 요즘 그 뭐 연탄 보일러들로만 대체하니까 이제 그 기름 보일러 쓰던 거 연탄 보일러로 뭐 대체할 때 좀 그것도 좀 해주고 그러죠. 이 동네 맥가이버 저기 아저씨 두 분 계시다고 하시더니 그래서 그냥 뭐 기술이 있는 대로 그냥 좀 써먹을 수, 좀 좋은 일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러는 거죠. 아저씨 저 화분 하나 비는 거 있어요? 나 꽃나무 심게. 있어요. 저거. 예, 갖다 쓰세요. 꽃나무 시내 옥천 언니가 하나 줬는데 심을 데가 없어 화분 사오려게. 그래서. 아니 있는 거 갖다 쓰세요. 그래서 아저씨가 줘야지. 아니 골라 쓰시면 되죠. 꽃나무 하나 얻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꽃나무를 얻어가는 게 아니고 옥천 사는 아는 언니가 꽃나무도 꽃이나 보고 사르라 그러면서 줬는데 화분이 없어갖고 따라가 보세요. 여기에 봐봐요 노란 거 개나리꽃 맞지요. 그러네. 인심이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그냥 뭐 재활용 이거 다 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예, 아니 달라 재활용 쓸 달라 사람 있으면 넣어놔주고 이제 우리 보면 뭐 그 헌옷도 이렇게 또 뭐 애들 옷 같은 건 깨끗한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 꽃병 또한 누군가에게 필요할 것 같아 길거리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맥가이버 아저씨가 삽과 괭이를 들고 하늘공원에 오릅니다. 구덩이를 파고 있는 걸 보면 뭔가를 묻거나 심을 작정입니다. 언제 옮겨놓았는지 화분 하나가 보입니다. 화분에 담긴 은행나무를 옮겨 심을 모양입니다. 화분 밑 구멍으로 겨우 뿌리 내리고 있는 3년 된 은행나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행히 맥가이버 아저씨를 만나 마음껏 뿌리 내리게 됐습니다. 누가 본 사람들이 저기 누가 그때 버리는 나무 갖다 심더니 굉장히 좀 좋은 나무가 됐다고 그때 뭐 좀 기억 좀 하겠죠? 가끔 이렇게 이제 집들 재개발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어차피 그쪽에 이제 작업하러 갔다 많이 좀 옮겨 심고 그래. 그래서 이제 잘 살으면 아주 보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재미로 하는 거죠. 먼 훗날 연애바위를 찾은 청춘 남녀들이 우뚝 자란 은행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속삭이겠죠. 산동네가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물이 널려있는 방울이 할머니 집 주변에도 굵은 비가 내립니다. 방울이 할머니는 보이지 않고 할머니의 일용할 양식이 될 고물들이 장맛비에 흠뻑 젖어가고 있습니다. 대동시내 주변을 돌던 제작진이 방울이 할머니를 겨우 만났습니다. 비 때문에 굳게 닫혀있는 고물 쌍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점심조차 먹지 못한 방울이 할머니. 빵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작진이 할머니를 모시고 제과점을 찾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무엇이 그리 미안한 것일까요? 할머니는 자꾸만 미안하단 말을 되풀이합니다. 어쩌다 구멍가게에서 빵 한 봉지를 사 먹는 게 고작인 방울이 할머니. 말끔한 제과점은 할머니에게 너무나 낯설고도 먼 곳입니다. 구석진 곳을 찾아 식사를 했던 복지관 식당에서도 그랬듯이 누추한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봐 안절부절 못합니다. 하지만 방울이 할머니는 변변한 틀니조차 없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매일매일 고물을 주어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갑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고물을 줍지도 내다 팔지도 못하기에 할머니는 장마철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빈부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 이런 부조리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눈이 며칠 만에 떠요? 일주일 일주일? 인심 좋은 맥가이버 아저씨네 집에 경사가 났습니다. 며칠 전 집에서 기르던 동이가 새끼를 낳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탯줄을 끊어 새끼를 건사하고 있는 동이가 대견하기만 합니다. 가난한 산동네 주인을 만나서 변변한 보금자리도 없이 새끼를 낳은 동이. 동이의 행복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주인의 사랑, 보살핌에 있을 것입니다. 산동네를 돌고 있는 도시락 배달차. 가난한 산동네 사람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사업은 일자리까지 제공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동산 1번지 사람들은 나눔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재배하고 있는 천년초. 효소를 만들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폐가나 흉가를 정리해서 꽃밭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 동네는요, 그 6.25 당시에 피난민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았던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면 그 집이 빈집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흉물스러운 그런 집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집들을 저희가 주인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다 부셨어요. 부시고 꽃밭이나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직후 가파른 언덕배기에 하나 둘 사람들이 살붙이기 시작한 대동산 1번지. 재개발을 시작하기 전인 2007년까지만 해도 낡고 허름한 산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동안 도시의 재개발은 낡은 건물들을 때려 부수고 없애버리는 것, 집 없는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그 자리에 매몰찬 빌딩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동산 1번지의 재개발은 건물이 아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건물이 우선이 아닌 거기에 깃들어 살아가는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동산 1번지는 무지막지한 삽질 개발 없이도 얼마든지 살만한 동네로 꾸며나갈 수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